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 몸이 불편하더라도 의원을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천시에는 한의사가 의료 취약지를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재능기부 경로당 주치의가 있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서비스 권역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고령자 등 의료 취약 인구의 비율이 전남 66.89%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의료 취약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재능기부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대상지를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재능기부 경로당 주치의는 순천시 한의사협회 회원인 한방전문의와 순천시 보건소 간호사들이 월 2회 경로당을 찾아가 무상으로 한방진료, 혈압, 혈당 체크, 건강교육 등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사업입니다. 순천시 보건소 연관에서 의료 취약지역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사님하고 의사 선생님이 우리 선평마을 노인정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치료를 해주니까 영 감사하고 또 건강이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순천시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시민들의 의료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에서 지체장애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주거 개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심한 외풍과 재래식 부엌 등으로 불편을 겪던 어르신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렸다고 합니다. 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는 민간후원처와 연계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복지위기 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민관협력사업 희망하우스를 운영합니다. 이달에는 60년이 넘은 목조주택에 거주하는 지체기능장애 독거 어르신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희망하우스 23호를 준공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희망하우스 23호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1,500만 원을 기탁하고 여수시 노인복지관과 화양면 사무소, 화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힘을 모아 주택 개보수를 진행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3억 5천여만 원의 후원으로 희망하우스 23개소를 탄생시켰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의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탄소 배출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해상풍력 관련 기업 간담회가 열려 황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의 요구가 높아지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정책이 도입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전남 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전남도, 전남도의회, 전남 테크노파크, 해상풍력 관련 기업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해상풍력 관련 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도 많아지고 그래야지 또 지역사회가 활기가 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등 응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 사업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는 전남도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기업의 생존을 돕고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인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각 지자체와 기관 출범 1주년 소식입니다. 주민 직선 4기 전남도교육청, 민선 8기 여수시 의회와 광양시의 1주년 기자간담회 현장을 정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 교육청, 여수시 의회, 광양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3년의 과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주민 직선 4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리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전남의 미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여수시 의장은 2023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기초의회 부문 대상 수상 등 제8대 여수시 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투명한 시정 운영을 위한 감시와 비전을 제시하는 동반자 역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전지 등 미래 신산업 특화 도시로 자리매김한 여러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남의 각 지자체와 기관들이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목표한 바와 같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의연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주민 직선 4기 전남교육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동북권과 서북권에서 한 차례씩 열렸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 1주년 성찰과 다짐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대중 교육감의 주제 발표와 전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전남교육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토론회가 열려 전남교육의 목표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도민과 공유하고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영암군 대불부두 인근 해상에서 해양 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 관, 군 합동 해상방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해군 제3함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해양자율방제대 등 12개 기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 충돌로 인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을 통해 사고 선박 파공 부위 봉쇄, 적재유 수중 이적 작업, 드론 활용 오염군 탐색 등 해양오염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고흥군 소식입니다. 고흥군은 전남 유형문화재 제53호인 조선시대 관악건물 존심당 주변 부지를 정리하고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도심 속 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존심당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존심당은 조선 후기 수령, 좌수, 육방 등이 공물을 보던 관청으로 나주에 있는 금성관과 함께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자료입니다. 이 자리는 옛 고흥군청이 있던 부지로 지난 2019년 고흥군청이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빈터로 남아 있었으나 600년 전 지방 관할을 재현한 역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안군 소식입니다. 신안군과 태평양 도서국 키리바시 마샬 제도 팔라우 정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태평양 기후 위기 대응 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기후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평양 기후 위기 대응 협의회는 섬으로 이루어진 지자체인 신안군과 태평양 도서국 중 기후 위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크로네시아 지역 3개 국가가 뜻을 모아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협의회는 이번 출범식 이후 기후 위기에 직면한 태평양 도서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과 구호 물자를 조직하고 신안 섬대학의 대상 국가 학생들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연대 활동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 각지의 해수욕장들이 피서객을 맞을 준비를 끝내고 문을 엽니다.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과 무안, 신안, 진도의 해수욕장들은 내일부터 일제히 개장해 다음 달까지 운영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매주 따뜻한 점심 한 끼와 재능 기부 공연을 펼치는 목포시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2023년 상반기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지난 3월 28일부터 운영해 8,4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찾아갔으며 오는 9월 12일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성군과 사단법인 2대 청소년 상담교육센터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 민간 투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까지 건립에 나섭니다. 보성군 등량면 비복리 일원의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수상 워킹 스테이션과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건강복지와 재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안군은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실현을 위한 전남 행복여행 지원사업 참가자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계층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거동불편 장애인의 경우 동행인 1인의 여행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사계절 푸르른 소나무는 기계와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바람소리에도 불변하는 모습은 우리 민족의 얼과도 닮았습니다. 용이 승천하듯 힘차게 뻗어나가는 소나무의 기상을 화폭에 담는 한국화가 강금복 작가를 만나러 배은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주제로 삼고 있는 그림의 주제들이 소나무다 보니까 작은 것보다는 어떤 그 큰 그림을 통해서 그 용송이라는 주제가 에너지가 넘치는 부분이면 쓰겠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대작 위주로 작업을 하게 돼 있죠. 갈수록 어떤 그 미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성을 띠고 있는 요즘에 작가는 어떤 트렌드에 쫓아가기보다는 자기 색깔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띠고 그대로 자기만의 세계로 전진해 나갔으면 쓰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강금복 작가는 가장 한국적인 소나무와 매화를 통해 상생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가지가 서로 연결된 열리지로 표현해 이 시대 사람들의 내적 갈등과 부조화적인 현실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며 작가의 마음을 담아 삶의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백은하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오는 7월입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과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